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구독해 주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원래 이런 모양이다. 정치의 속성은 이렇게 저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앞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게 실감이 날 것 같은데, 그 인물로 저는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입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의 전기를 쓴 영국의 찰스 윌리엄스라는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은 The Last Great Frenchman, 마지막의 위대한 프랑스인이라고 붙였습니다. The Last Great Frenchman. 그러면 드골 이후에는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안 나왔느냐? 미테랑, 시라크, 이런 분들 앞에 great란 말은 잘 안 붙입니다. 그러나 드골 앞에는 great statesman, great Frenchman, great soldier 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great. 지난 200년 동안 프랑스 역사에서 두 사람의 출중한 인물이 있죠. 나폴레옹 1세와 드골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클레망소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역시 나폴레옹과 드골입니다. 첫째, 드골이 처한 상황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사람의 역할도 비슷합니다. 두 사람이 70대의 권력을 잡아가지고 조국을 두 번 구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드골은 살았을 때도,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조국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돌아가신 이후에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그것은 드골은 자신의 정치 이념을 이어갈 정치 세력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물러나는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 이념을 계승할 정당을 만들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두 사람을 다 위대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골은 우선 위대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래서 2권의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수많은 논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골을 이렇게 제가 설명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승만 또한 위대한 저술가였습니다. 그분이 옥중에서 쓴 독립선언이라는 책은 요사이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한 150년 동안 한국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정치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쓴 개인적인 편지, 일기,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발굴한 게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영문 편지인데, 그 문장은 게티스버그 연설을 방불케 합니다. 드골 그리고 이승만의 지도력의 원천에는 교양이 있었고, 그것도 역사적 교양이 있었고, 이 세계를 아주 높은 차원에서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력이 있었습니다. 드골의 세계사적 위치를 설명하려면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제가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다니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20세기의 위대한 정치인 12사람을 뽑아서 그분 사진을 넣는 달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기준을 한번 잡읍시다. 첫째, 좋은 일을 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큰 나라여야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꼽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첫째, 미국부터 꼽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프랭클린 루즈벨트냐? 트루만이냐? 아니면은 레이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니겠느냐? 우리로는 트루만이 더 고마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은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또한 명문장가죠. 그 다음에 프랑스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드골이다. 그 다음에 독일로 갔습니다. 큰 나라 순으로 가니까. 독일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악의 마왕이니까 역사를 변화시킨 점에서는 점수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역사가 파괴의 역사였으니까 제외하고 당연히 아데나우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골과 아데나우어가 앞으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0대에 서로 만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를 이룩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성장한 것이 오늘의 EU입니다. EU. 유럽연합입니다. EU. 두 사람 이야기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에서 모택동, 등소평 이렇게 꼽겠지만 결국 나라를 발전시킨 면에서는 등소평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인도에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도 한 분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깐디 아니면 네루인데 역시 정치인은 네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도 한 사람 뽑아야지. 세계 경제대국 제3인데 또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러면은 전후에 일본의 부흥과 민주화를 지도했던 요시다 시게루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럼 아프리카에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누굴까? 역시 만델라. 남아공의 만델라. 그 흑백 차별을 극복을 하고 보복하지 않고 그 정권 이양을 이룩한 만델라. 그럼 중동에서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슬람권에도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슬람권에서는 한 사람 있다. 즉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고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된 터키를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날의 터키 공화국으로 만들고 이슬람도 근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말 파샤 또는 아타투르크라고 그럽니다만은 케말 파샤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약간 이론이 있었습니다. 나온다면은 벤구리온이죠. 벤구리온. 그럼 남미는 누굴까? 남미가 별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지 않아요. 파퓰리즘의 대명사인 페론을 꼽을 수도 없고, 칠레의 피노체스를 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쿠바의 카스트로를 꼽을 수도 없고, 체게바라를 꼽을 수도 없고, 참 이 남미가 좀 아주 쓸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 한국에서, 왜냐, 한국이 이미 10대 경제 강국이고, 잿더미에서 이런 나라를 만든 점에서 한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20세기의 10대 또는 12대 지도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은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은 저는 이승만, 뭐 박정희 누구를 선택해도 괜찮지만은 이승만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남아시아는 누구냐? 그건 싱가포르의 이광요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전개된 끝에 한 12명 뽑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드골. 제가 드골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쓴 회고록도 읽고 전기도 읽고 하면서 드골이 남긴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에 가면은 꼭 군사박물관 앵발리드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드골 특별실이 있습니다. 특별실을 간다든지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드골의 동상, 그 옆에 처칠 동상 등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코로나가 한참 번질 때 좀 모험을 해서 유럽 여행을 한 45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유럽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 드골과 아데나워의 화해,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에 의한 그것을 기초로 한 EU의 건설이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드골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5일간의 유럽 여행 마지막 코스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은 드골과 관계 있는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 벨기에에 걸쳐 있는 숲지대입니다. 그 숲을 아르덴 숲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르덴에, 프랑스 측 아르덴에 스당이라는 군사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 또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드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큰 인물의 큰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국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